안녕하세요. 살쾡입니다. 호근입니다. 살쾡이 언니, 근데 MBTI 뭐야? 너 완전 극 F. 극 F? 어. 나도 극 F. 아?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좀 감정적으로 좀 무디거나 섬세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화가 나. 그건 나도 화가 나긴 해. 아니 근데 언니는 나랑 약간 좀 남자를 볼 때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 아, 그치. 좀 다르지.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일 때는 그 정서적인 부분을 충분히 케어해주고 예쁘다 해주는 남자친구를 좋아했었는데 결혼을 바라보고 고려를 해야 하는 30대부터는 좀 현실적인 남자를 찾게 되더라고요. 포근이는 어때? 아 근데 나도 이제 30대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감정적인 소통이 좀 잘 되는 그런 남자가 좋아. 근데 둘 다 합쳐져 있는 걸 만나면 제일 좋은데 두 개가 다 갖춘 남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자도 완벽할 순 없겠지만 욕심을 내면 두 개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솔직히 나도 안 돼. 저도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 욕심을 갖자면 네. 해야지. 그치. 근데 욕심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하나를 따진다고 그러면 굳이 이제 정서를 엄청 잘 케어해주지만 자산으로 부족한 남자친구 vs 정서를 케어하지 못하는 만큼 연봉만큼은 한 1억 정도의 고소득 정말 이제 극단의 비교를 했을 때 뭘 선택하냐 하면 정서? 나 이 연봉 1억. 저는 살아보면서 느낀 게 물론 돈이 그 사랑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덜 싸우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느끼는 구독자분도 있을 텐데 나는 그랬어. 아 그러면 뭐 연봉이 1억이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거를 우리가 벌시스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높게 한 거긴 하겠지만 연봉이 높은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 정도로 좀 이렇게 뭐 냉담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어디까지 언니는 괜찮아? 적어도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뭔가 기준을 제시하고 해보자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거기서 세게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존감을 건드린다거나 한심해한다거나 뭔가 비하할 때 그때는 이제 나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보다 연봉이 높으면 나의 그런 어떤 월급 이런 거를 터치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좀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뭐 고연봉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급여가 적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도 좀 자신감이 좀 낮아진다거나 괜히 좀 위축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거는 맞는데 아마 결혼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율이 끝났을 것 같은데 그 끝난 조율에서 아까 말했듯이 자기 비하로 넘어가는 거. 이미 합의를 했는데 너는 왜 내가 제시한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어? 역시 너는 벌이가 작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합의한 선까지는 세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싸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정서 파트 부분은 어떤 환경이나 변수에 있으면 유연성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성실성이라든지 또 그 통제를 해서 이뤄내는 성과에 엄청 집중하다 보니까 이 정서적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약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싸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반대로 조금 엄청 막 예뻐 너가 최고 해주는데 돈이 없어. 거의 그냥 우리 이제 전세를 마련해볼까 했는데 전세 자금도 없는 거야.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 물론 이제 뭐 결혼을 하기에 좋은 시기 그런 것들이 뭐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뭐 초혼이 막 내가 뭐 100살 200살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 그치. 우리 인간적인 그 생체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늦은 나이도 아니기도 하고 조금씩 만들어 나가면서 막 우당탕탕 뭐 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과하면서 좀 더 돈독해지고 이런 과정이 나는 그런 게 이제 가정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쁨? 그런 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런 부분은 괜찮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벌어서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이런 마음도 갖고 있긴 해.
맞아. 그리고 또 힘이 나니까 그 자산을 불려나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나도 어떻게 보면은 F지만 T 성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 상담 공부할 때 매슬로우의 단계 있잖아. 욕구 이게. 가장 1단계가 맞아. 주거 안정과 의식주인 건데, 그 둘이서 벌어서 어떻게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아가가 생기면 사실은 또 먼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그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서는 케어하고 말 조심하고 노력으로 좀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이 한계인 거는 갑자기 자산 증식하는 게 쉽진 않잖아. 그때 좀 어려움은 어떡해? 그러니까 생존의 욕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나의 자아 개발이나 이런 것까지 욕구가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한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맞아.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건 맞아. 그러면 그 안에서 나의 한계도 받아들이고 이거를 깨보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아이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심리적인 자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내 아이가 그런 한계에 뭐 갇혀 지내고 그러면서 막 비하하고 막 이러는 아이보다 그런 것들을 깨나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래.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정말 F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너무 연약한 단점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야. 본인이 하고 싶어 해. 근데 일찍 좌절해. 일찍 좌절하고 이제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아가는 거야. 내가 이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점점 나에게 더 의지하는 거지. 그래서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마치 지붕이 맞닿은 것처럼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나가면 나는 돈이든 정서든 다 괜찮아. 근데 이게 이렇게 점점 쏠리는 느낌이 드는 거야, 점점. 맞아. 그 한쪽이 여유가 없으면 더 그럴 수 있고, 특히 남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경제력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맞닿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만약에 그렇게 연봉이 높은데 정서가 좀 무딘 사람은 자기 기준을 함께 성취하고 달성해줄 파트너를 원할 것 같아. 뭔가 이제 내 마음 알아줘 하면서도 같이 나아가면 상관없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너가 너무 차가워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달성이 좌절될 때 지연될 때 갈등이 크게 일어날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 여자분이 감정적이긴 하지만 같이 조율하면서 성장해 나가보자, 뭔가 같이 도전적인 사람이라면은 똑같은 F여도 좀 만나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 내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잘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네. 맞아. 그거를 일단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정말 극히 찾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는가 맞아. 이거를 좀 고민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더 높게 봐주고 또 그 사람이 없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수용하면서 뭐 내가 채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똑같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서로가 그 부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강한 연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